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은 이 시는요, 예쁘지 않은 사람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쓴 것이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어려운 만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런 그 소나기, 이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것이 매우 감사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면은 안 했지만은 전화모에서 제 얘기를 들으실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것과 함께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비대면 비접촉 이것이 매우 어색하고 힘듭니다. 우리 인간은 대면하고 접촉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참 사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마스크를 쓰면서 살면서 경청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참 이런 그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지만은, 이런 속에서도, 불행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이츠라고 하는 그 영국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술은 입술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온다. 사람이 살아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 나는 지금도 술잔을 입술에 대고 너를 바라보며 울먹이고 있다. 제목은 술노래인데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이 약간 안쓰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 특별한 생각을 갖고 이런 것으로도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달랬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이 우울증,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형태가 깡그리 무너져 버려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일이 아주 무질서해졌고,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멀리 가버려서 지금이야말로 그야말로 생존의 단계가 아닌가.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고 종교 생활도 이렇게 넉넉하게 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막막하게 해보는데, 오직 그리운 것은 코로나 이전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현재의 삶이 생존이라면 코로나 이전의 그 삶은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립지요. 그러니까 2019년도의 삶, 20년 1월이 있기 이전의 삶, 자유롭게 가방을 준비해서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훌쩍 한번 떠나보는 그런 일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삶,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때로는 축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막혔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은 그 일상적인 삶들이 참으로 좋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때의 삶이 화양연화했다고. 우리 인생 사례 중에서 참 좋았던 그 시절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같이 살고
같이 좋은 시대를 꿈꾸고 그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평소 때도 그랬지만은 이때야말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과 응원과 이런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시를 써서 서로 같이 살아남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시 중에 멀리서 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독 이 가을에 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이 시를 또한 읽어주고 그래서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어떤 대목에서 마음에 와서 안기고 느낌이 옵니까? 마지막 구절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이 힘든 이 가을, 이제 또 겨울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절에 서로 아프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서로 마음으로 동행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1945년도 해방둥인데 그때 한참 동안은 우리가 잘 살자, 그래서 경제적 부흥, 경제발전, 물건, 돈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동안은 또 민주화 이런 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다행스럽게도 취해빈국에서 상당히 잘 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것도 정말로 세계적으로 괜찮은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온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겉모양은 그런대로 그럴듯하게 잘 됐는데 문제는 내면 풍경이 많이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갑자기 외로워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힘들어지는 그 마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몸으로 지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쳤다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것이 더욱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공주의 불꽃문학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쳐서 왔다고. 지쳤으면 집에서 쉬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쳐서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내려놓을 것이고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고 마음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런 때 정말로 시가 필요하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 풀꽃시가 바로 이런 인간화 시대에 인간의 어수선한 그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우 절렬한 시입니다. 짧고 글자 수도 20넉자밖에 안 되는 그런 시인데 이 시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주시고 독자들이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실은 이 시는요, 예쁘지 않은 사람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쓴 것이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시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하니까 자세히 안 보면 안 예쁘다는 것이고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하니까 오래 안 보면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시를 좀 거꾸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지 않은데 예쁘게 보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스럽게 보기 위해서는 오래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구절 너도 그렇다, 이것은 참으로 그 세 문장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 그렇다 하고 살았습니다. 경제화 시대, 민주화 시대는 너무 급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만 그렇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오늘날 우리가 좋은 형편에 왔는데 정말로 황폐해지고 힘든 이 우리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너도 그렇다 하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 하면서 상호 호혜 정신 아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너도 그렇다라는 말은 하나의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는 그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부디 너도 그렇다 이런 말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중에 자리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롭고 너한테도 이롭다 이런 말이 있죠. 나한테만 이롭고 너한테만 이롭고 그것이 아니고 서로 이롭다 그런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서로 너와 나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어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그런 좋은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타인 배려 정신을 우리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 가장 큽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또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내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옆에 있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시 한 편을 더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귀하게 만났는데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 차마 건네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 모진 마음 내게 있어도 모진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모진 말 남들한테 들으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기 때문. 외롭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도 외롭고 슬프다는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외롭고 슬픈 말 남들한테 들으면 나도 외롭고 슬퍼지기 때문.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숨기며 삽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라는 제시입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서로 마음을 아끼면서 또 서로 모질고 나쁜 것은 서로 숨기면서 이 힘든 이 코로나의 강물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